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계와 국정 업무에 협업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 일정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청와대 개편 어느 정도의 폭이 될 것인지, 특보에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해설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난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한 다음에 이 위원께서 대통령이 정면 돌파, 내 길로 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것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 오늘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은 조금은 뭐 우회해서 가겠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좀 듣겠다든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당초 예상은 조금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또 내각이라든지 이게 한 2월 달, 또 말이나 또 5월 달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시행할 것이다 봤는데, 지금 일단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연말 정산 문제라든지 보유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빨리 국면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에 일단 그 개편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소폭 개각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특보단 구성하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오늘 그런 빠른 시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빠른 시일이라니. 지금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2월 그 중순에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설날 이전에는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빠른 시기라고 한다면 1월 말, 이번 달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각은 소폭,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는 공석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소폭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가 될? 지금 일단 오늘 말씀하신 개각을 소폭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단 정원 국무총리는 바꾸지 않겠다. 일단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정원 국무총리를 바꿀 경우에는 소폭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겠죠. 그리고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제가 볼 때는 최대 한 4곳 정도, 4-5곳 정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일단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단 공석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교체설이 나오고 있고. 왜 그렇죠? 일단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땅콩 회항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한 대응. 또 특히 서승환 장관은 이제 초기부터 같이 해왔습니다. 일단 1기 장관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교안보 쪽 분야에서 외교안보 분야가 다 1기 내각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일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일부가 누구입니까? 제가 예상컨대는 이제 아마 통일부 장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번 그 신년 회견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여튼 외교안보 팀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좀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통일부가 됩니다. 교체 요인이 있었나요? 교체인보다는 이제 남북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제 특히 이제 그 업무 보고 때 대화 남북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분위기 쇄신, 통일 남북 관계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뭔가 인적인 개편, 이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또 다른 부처도 거론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1기 내각 중심으로 해서 주로 오래 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교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 지금 특보단으로는 거론되는 인물들이 화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꽤 있죠. 지금 이제 이 친박들 중심으로 해서 전직 의원분들, 특히 이제 서청원 의원이 이제 특보단장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 현기환 전 의원이라든지 이성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단 특보단으로 현재 거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선 서청원 저 뒤에 한화갑 저분들은 국민들께서 익히 아시는데 나머지 세 분 어떤 인물들인지 좀 설명을 조금씩 해주시죠. 일단 김성원, 이성원, 현기환 이분들은 오리지널 아주 원래 친박 의원들입니다. 현기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총선 불출마를 했었고요. 이성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일단 친박 아주 원년 멤버이면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그 총선 때 일단 떨어지거나 또 출마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왜 출마하지 않았죠? 현기환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천 문제가 아마 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좀 그 지역구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불출마를 했었고요. 대통령이 다 신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은 일단 뭐 대통령하고 2007년부터 같이 함께했던 2007년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는요, 정무특보를 누군가를 임명한다면 거물급 예컨대 지금 저기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한화갑 전 의원이라든가 그런 거물급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런 실무형 가운데 있었던 그 전 의원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현재인 조윤선 의원인데 전 의원인데 조윤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실무형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조윤선 전 의원을 계속 이제 정무수석을 계속 이제 가져갈 경우에는 좀 더 무게 있는 전직 의원 출신들 가서 좀 더 어떤 조화를 이룬 특히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 관계 일단 실무적인 일들을 하고 그다음 대여 관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 출신들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만약에 정무수석이 교체가 된다면 그건 좀 다른 상황이겠죠. 뭐 일단 거기에 따라서 아마 조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정무수석은 안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예, 현재로서는 뭐 안 바뀔 가능성이 왜냐하면 뭐 특히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는 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지금 뭐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임을 또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스테이를 한다면 일단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전직 의원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조금 전 그 김성주, 뭐 이성원, 현기환 이 정도 분들이라면 조윤선 수석하고 급도 크게 다르지 않고 좀 겹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겹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비슷하거나 조금 뭐 이렇게 연령적으로 조금 위거나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는 왜냐하면 또 정무수석을 너무 또 비중 있는 분을 할 경우에 너무 무게가 또 글로 실릴 수가 있습니다. 정무특보를요? 네, 그 정무특보를. 그러면 수석과의 어떤 역할 분담이 애매해지고 수석의 힘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너무 또 힘이 있는 뭐 무게감이 있는 분 하기에는 좀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어제 YTN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서 본인은 일단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었는데요. 서청원 의원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서청원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하는 일도 벅차고요. 하는 일도 벅차고 뭐 그런 걸 제가 제의도 하지 않았고 또 그냥 언론만 그 나와가지고 일부에서 자꾸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괴롭네요. 저게 기자들이 저 정치인들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뉘앙스나 이거 해석하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혹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괴롭다는 이야기는 뭐 들어보셔 하겠지만은 뭐 죽어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인들 잘 안 하거든요. 뭐 좀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특보 단장으로 좀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근데 특보 단장이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특보단을 구성한다면 특보 단장 정도 되려면 최소 한 7명에서 10명 정도는 돼야 특보 단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존의 어떤 사례들 보면 특보 단장을 별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보 단장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또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경우에 과연 서청원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이거든요. 새누리당의 넘버 2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특보 단장까지 같이 겸임할 경우에 굉장히 큰 무게감이 실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오늘 대통령께서 밝히신 특보단은 이 경제혁신 3개년을 좀 더 당정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보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분을 힘 있는 자리에 세우게 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서로 대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보단장이라고 그러면 사실 대통령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서실장 비슷하게 그런 분이 최고위원회에 바로 옆에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그 부담을 무릅쓰고 일부러 김무성 대표와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무릅쓰고 서청원 대표를 최고위원을 특보단장에 쓸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일단 오늘 대통령의 말씀을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좀 더 원활한 당정관계 이거를 위해서 특보단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당정관계 새로운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선은 좀 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언론 홍보 특보 아마 특보 여러 분야가 될 것 같은데 언론 홍보 특보로도 거론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보시죠. 자, 이경재 전 의원. 방통위원장 하셨죠. 아주 원로죠. 원로시죠.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여기도 뭐 오랫동안 언론계 원로 박근혜 대통령 또 보좌하셨고. 언론 홍보 특보가 임명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가장 큰 불만은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대통령의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언론 관계에서 볼 때도 그 역대 대통령들의 다 공통된 그렇죠. 불만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정부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 예. 특히 그 신년 기자회견 때 보면 경제 분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언론에 한 줄도 잘 반영도 되지도 않고 뭐 일단 인사 문제만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가니까 대통령 입장에는 답답하신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경제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언론에 반영이 안 되느냐.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적 홍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했듯이 물론 대언론 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원로도 좋지만 문제는 또 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홍보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원로분보다는 좀 더 어떤 다른 언론과의 어떤 조금 밑세대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제 너무 원로들 해놓으면 좀 언론사들이 이제 대하기도 조금 그렇고 하기 때문에 예. 움직임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또 정책 분야에 좀 더 강조를 줘서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쪽으로 좀 보강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이 특보단 빨리 꾸리겠다. 그리고 개각 소폭하겠다라는 것은 신년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 비서관 3인방이라든가 추가 인사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조금 뉘앙스가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예. 그 상황 변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사실 그 신년 기자회견에 어떤 효과를 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또 여론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인적 쇄신의 어떤 표시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여론들이 사실은 당에서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설날을 기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내려가시고 또 설날이 되면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고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 설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면 이게 또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거리를 만들어 주라. 뭔가 시골에 설상에 가서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주라.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가시적인 뭐 조직 개편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누굴 바꿨느냐 예, 이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인적 쇄신에 최대한의 어떤 성의 표시는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마 회견에서도 저는 조금 느낌이 뭔가 조금 청와대의 어떤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청와대 조직 개편은 예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정책실을 새로 설립한다든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실장 10수석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서실장의 이동이라든지 예. 뭐 또 예를 들어 3인방의 어떤 역할 분담. 지금 1부속, 2부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 영부인이 이제 2부속이었는데 이부속실이었죠. 이제 이번에는 2부속 비서관으로 돼 있는데 예. 만약 그런 걸 변화시켜서 3인방을 좀 이동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라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자, 역대 그 청와대 특보단들, 역대 대통령의 특보단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보기 전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늘 그 조직 개편 얘기한 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는데 그 전에 신년 처음이라고 해서 티타임을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했답니다. 지난번에 대면 보고 얘기 나왔었는데 오늘 대면 티타임 했는데요. 여기서 오갔었던 대화들 잠깐 들어보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예. 근데 아주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근데 그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들 이해가 잘 되시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받도록. 어떻게 차를 드셨어요? 대통령이 먼저 차를 드셔야 되는데. 예, 어디 있어요? 떠야 먹죠. 담배 끊으신 분이 두 분 계시죠? 저는 이번에 아니야, 최근에 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길은 3일마다 결심을. 예, 뭐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폐를 해소한다, 개혁을 한다 하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덕지 쌓이고 뿌리가 또 깊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지만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노력이죠. 근데 그 자체가 금단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인사혁신처장님 많이 작심을 하고 지금 뿌리 뽑으려고 하시던데요. 작심 3일이 안 된다. 3일마다 결심을 새로 하시고. 예. 뭐
장관들 있고 수석들 있고 네. 그런데 뭐가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또 특보들에서 좀 일을 돕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오늘 이제 아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런 모습 제가 처음 보는 모습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앉아 있으면 대통령이 입장하셔서 뭐 이야기를 하시면 계속 그때부터 받아 적기를 시작하는 뭐 적자 생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게 또 녹취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할 때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난번 기자회견 때 좀 이렇게 이런 모습들, 대화 소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대면 보고도 좀 더 많이 자주 봐주셔야 될 텐데. 네, 앞으로 아마 이제 그런 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 특보단, 역대 청와대 특보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특보단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 특보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우리가 잘 아시는 한병춘 전 여사라든지 이분들 특보단을 형성을 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 그래서 옛날에는 막걸리 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특보단들이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저녁 때 막걸리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감없이 시중의 여론들을 많이 전달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특보단이 주로 전직 수석들이라든지 뭐 전직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장관 그만둔 분들이 그냥 다시 자리를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보단이 이게 뭐 제대로 된 특보라기보다는 그냥 자리용 이런 용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자,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보단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몇 면이 화려한데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민정수석, 그 전에도 수석 비서관 했었죠. 저 특보하기 전에도요. 특보하기 전에 다 그 장관이나 수석들 한 분들입니다. 예, 오영교, 조영택 다 전직 장관들. 김병준 정책실장 했었죠. 네, 정책실장. 정책 특보를 했었고요. 집권 4년 차 때 이때도 이게 보통 그러니까 3년 차, 4년 차 이때쯤 돼서 이 특보들이 많이 생기고요. 아쉬우니까요. 예. 저 때 좀 효과가 있었나요? 저 특보단이? 뭐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보단이라는 분들이 결국 예전에 있던 분들이 다시 구성을 한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특보단을 구성한다는 거는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 좀 더 새로운 스타일, 뭐 이걸 원하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죠.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특보단이 만들어졌었습니다. 2번 만들어졌었는데요. 자, 우선 2008년 광우병 파동 이때 임기 초죠. 네, 그렇습니다. 광우병 파동. 그 이후에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이성준 언론문화특보 두 사람이 임명됐었고요. 자,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2010년 지방선거 참패 후에 이동관, 박형준 두 사람 다 수석 비서관 출신들. 수석하던 분들이 바로 옆 사무실로 옮겨서 청와대 옆에 사무실로 옮겨서 뭐 똑같은 역할들을 사실 왕수석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옥상옥 비슷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임 수석이기 때문에 현임 수석들이 굉장히 좀 이게 서로 관계 자체가 껄끄럽고 또 역할 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 역할 충돌이 좀 사실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텐데 기왕 만들기로 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된다.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특보단에 이제 결국 이 특보단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생명은 대통령이 특보단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보단 구성해서 대통령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즉 대통령이 특보단을 좀 더 자주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만 갖는다면 이 특보단은 성공할 것을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건 옥상홍에 그칠 것이죠. 여기서도 대면 보고가 또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